성철 스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복이 막히고 화목이 깨지는 이유가 혹시 한 사람의 게으름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인과응보의 법칙은 부부 사이에도 어김없이 적용되는 법. 오늘 이 시간에는 남편의 게으름이라는 업보를 풀고 가정의 복을 불러들이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게을러지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내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빽빽 소리 지르며 여보 밥 좀 해, 장 좀 봐와, 집 좀 닦아 하고 명령하는 대신 지혜로운 아내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여보, 제가 오늘 회사에서 좀 늦을 것 같아요. 먼저 집에 가서 밥솥 스위치 좀 눌러주실래요? 그리고 오는 길에 두부 한 모랑 된장찌개 끓일 채소 좀 사다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제가 퇴근하면서 삼겹살 좀 사갈 테니 바로 저녁 차려 먹게요. 이렇게 구체적이고 부드럽게 부탁해야 합니다. 많은 아내들이 푸념합니다. 스님, 제 남편은 너무 게을러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해요. 여자들은 평생 남자를 탓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듣는 비난 중에 게으르다는 말이 가장 많을 겁니다. 씻기 싫어하는 게으름, 집안일 안 하는 게으름, 아이 돌보기 싫어하는 게으름, 돈 벌기 싫어하는 게으름, 심지어 부부관계조차 게을러서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하는 게으름까지. 정말 남자가 게으른 것인지 아니면 여자들이 일부러 나쁘게만 보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불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여러 게으름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위험하고 부부의 인연에 해가 될까요? 물론 어떤 게으름도 좋지 않지만 한 가정을 놓고 볼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돈 벌기, 게으른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책임감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위해 나누고 헌신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직업이 없거나 일하려 하지 않아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남자는 자기 자신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것이니 어찌 아내와 함께 가정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이런 남편은 무의도식하는 사람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무의도식은 다른 나쁜 습관을 낳기 쉽습니다. 옛말에 한가하면 악한 일을 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 동네 찻집에 앉아 남의 험담이나 하고 술판에 끼어들게 되고 술을 마시면 도박에 손을 대게 됩니다. 도박으로 돈을 좀 따면 안맛이 술소 같은 곳에 드나들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반면 일에 열심인 사람은 하루 종일 책임감을 갖고 일합니다. 정규 근무가 끝나면 잔업을 하고 부업까지 하면서 돈을 벌어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 애씁니다. 그러니 돈 벌기 게으른 것이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랑하기 게으른 것입니다. 부부가 인연을 맺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 외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만난 것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나 각자의 사정으로 일주일에 3번을 하든 한 달에 1번을 하든 횟수는 다를 수 있지만 아예 하려고도 하지 않는 게으름은 누구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게으름은 몸이 약한 것과는 다릅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의사가 조심하라고 했다면 그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약한 것입니다. 약한 것은 불쌍히 여겨 함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한의원이든 양의원이든 찾아가 몸을 보하고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지요. 하지만 건강하면서도 하지 않으려 하거나 집에서는 기력이 없다면서 밖에서는 기운이 넘치는 그런 사람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즉 돈 벌기 게으른 것과 사랑하기 게으른 것은 반드시 싸워서라도 고쳐야 할 문제입니다. 씻기 싫어하거나 양치하기 싫어하는 건 그냥 냄새나니 가까이 오지 마세요 라고 부드럽게 주의를 주면 그만입니다. 지금 TV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십니까?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재물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혹시라도 돈 벌기 게으르거나 사랑하기 게으른 남편을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 벌기 게으른 사람은 사실 처음부터 잘못 선택한 인연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고르는 기준 중 하나는 분명 직업이 있는가였을 텐데 말입니다. 물론 회사가 갑자기 망하거나 코로나 같은 역병으로 인해 실직했다면 그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지요. 그런 사람은 다른 일을 찾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하려 하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일을 고치기는 참으로 어렵지만 첫 번째로 할 일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직접 말하면 남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으니 시아주버니나 시누이에게 형님 아주버님이 통일을 안 해서 저 혼자 벌어 온 가족이 먹고 살기 너무 벅차네요 라고 슬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기 형제에게 맞는 일자리를 알아봐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내의 직장에 남편이 할 만한 경비나 운전기사 자리가 있다면 상사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격려입니다. 여보, 저 혼자 벌어도 굶지는 않겠지만 아이들이 아빠를 존경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 할 줄 아는 게 뭐야 라는 말을 듣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일을 시작해 봐요. 월급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부드럽게 말해도 꿈쩍 않는다면 그 다음은 벌을 내려야 합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오지 않는데도 아내가 매일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술안주까지 마련해 준다면 남편은 계속 게으를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변합니다. 밥상에 매일 시래기국과 김치만 올라오는 것을 보고 남편이 요즘 왜 이렇게 부실하게 먹어? 라고 물으면 한 사람이 벌어서는 온 가족 식비에 전기세 관리비까지 감당하기 힘드네요. 이제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가정은 사회주의와 같아서 일한 만큼 먹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굶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그 문제는 참으로 민감하고 어렵습니다. 먼저 남편이 정말 약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남편들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아내가 주도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가 먼저 다가가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 활활 타오른다면 그저 받아들이면 됩니다. 먹고 싶은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옛말처럼 남편의 성향이 그런 것이니 누가 먼저 시작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만이지요. 하지만 아내가 먼저 다가가고 노력해도 남편이 계속 피곤해하고 약한 소리를 한다면 병원에 가보라고 권해야 합니다. 여보, 당신 나이에 벌써 그러면 어떡해요? 비뇨기과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봐요. 혹시 고지혈증이나 당뇨 같은 다른 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병들이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근본적인 병을 먼저 치료하면 자연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가장 고치기 힘든 것은 집에서는 시든 꽃 같다가도 밖에만 나가면 쌩쌩해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 아내는 매우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화를 내며 당신 밖에서 힘 다 쓰고 와서 집에서는 뭐 하자는 거야? 라고 소리쳐봤자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내들은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지는 않은지. 남자란 감정이 동해야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물론 의무감도 있겠지만 배가 부른데 맛없는 음식을 억지로 먹으라고 하면 먹기 힘든 것과 같습니다. 출산 후에 몸이 너무 불었다면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집에서도 너무 편한 옷만 입지 말고 가끔은 남편의 눈을 즐겁게 해줄 옷을 입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다들 예쁘게 꾸미고 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씻지도 않은 꾀죄죄한 아내의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인터넷을 찾아보며 공부하십시오. 좋은 음악은 좋은 악기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주자의 황금의 손길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게으른 남편이라도 지혜롭고 기술 좋은 아내의 손에 들어가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이 바람 피우러 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막지 않고 나가기 전에 세금은 내고 가세요라며 먼저 부부 관계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집에서 세금을 내고 나면 남편은 기운이 빠져 약속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하지만 폭력적인 방법은 절대 금물입니다. 폭력은 감정을 상하게 하여 고장난 것을 아예 망가뜨려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오셨나요?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어떤 사연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든 부디 지혜를 얻어 가정의 평화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남편은 착하고 아내와 자식도 사랑하지만 집안일을 전혀 돕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과 함께 살다 보니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일을 시키기가 눈치 보인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시부모님 눈밖에 나지 않으면서 남편의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메시지를 보내거나 둘만 있는 침실에서 임무를 부여하십시오. 시부모님 앞에서 여보 밥해 장봐와 라고 소리치면 당연히 아들 편을 들며 싫어하십니다. 남자들은 원래 게으르거나 무능하지 않습니다. 군대에 가면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고 자취생 시절에도 알아서 잘 삽니다. 요리 실력이 없어도 부대 취사병이 되면 수십 명, 수백 명의 밥을 책임집니다. 그러니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가르쳐야 합니다. 여보, 이 고기에 아직 털이 남아있네요. 이걸로 좀 정리해 줄래요, 여보? 제가 회사에서 늦을 것 같으니 밥솥 좀 눌러주세요. 여보 오는 길에 두부 한 모만 사다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나를 도와준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부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해냈을 때는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남자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칭찬을 아주 좋아합니다. 와, 아빠가 만드니 더 맛있네 하고 칭찬하며 먹어주세요. 설령 밥이 조금 설익었더라도 오늘은 쌀이 좀 꼬들꼬들하니 씹는 맛이 있네요 라고 긍정적으로 말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편이 장을 봐왔을 때 이거 왜 이렇게 비싸게 사왔어? 바가지 썼네 라고 타박하지 마십시오. 조금 비싸게 샀더라도 남편이 집안일에 참여했다는 그 자체를 칭찬해야 합니다. 역시 남자가 사오니 물건이 실하네요. 제가 가면 깎아달라고 해서 조금 더 싸게 살 수는 있었겠지만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며 가르쳐야 합니다. 모르는 것은 가르치고 이끌어줘야지 무작정 비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게으른 남자는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남편의 성실함 스위치를 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성실한 남편을 원한다면 아내는 지혜롭고 작은 것 하나하나에 신경 쓰는 현명함을 가져야 합니다. 채널을 구독하시고 계속해서 복을 쌓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몇 살이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과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잔잔한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관점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자 배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언제나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걱정 없이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